정말 저는 남선 사이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특히 불이 꺼진 차례 찬방에 혼자 들어와 있을 때는 조국에 대한 생각,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고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국 앞에 진 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두려워서 감히 조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철리즘입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국내 종편 방송에 나와 얼굴을 알린 임지연 씨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론에서 이런저런 추론이 많이 나오는데요. 임지연 씨와 같은 탈북자 출신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고향은 함경도고요. 한국에 입국한 지 11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살다가 지난 2008년에 탈북한 탈북민입니다. 9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임지연 씨 납북이냐 뭐 간첩이냐라는 걸 두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세간의 관심도 많이 받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그게 어찌보면 제일 핫한 주제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탈북민 사회 그리고 뭐 한국 사회가 되게 시끄러운데 요즘 들은 드는 생각이 그냥 임지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핫한 사람인가라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들고 두 번째 진짜 임지연이 간첩인가라는 또 질문이 또 생겨요. 사실 그게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이슈예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위험하지만 간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진 납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간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 여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중국에서 살았다예요. 그 중국의 남자하고. 그거는 팩트죠. 팩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뭔 간첩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중국인 남자가 살았냐예요. 간첩이면 대부분 북한에서 라이센스 다 해주는데. 근데 그게 나는 아직도 이해 안 되고 두 번째는 원래 간첩이라는 거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정부의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있을 리가 없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임지연 씨가 제가 보니까 자기 부모님들에게 이제 돈을 보냈더라고요. 막 1,000만 원씩. 근데 그것도 이제 직접 보낸 게 아니라 중국에는 브로커를 통해서 보냈어요. 네, 사실 그게 그런데 이제 간첩이었으면 북한의 직원이라는 건데 그렇게 불법으로 브로커를 통해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배달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돈을 보내는 과정에. 쉽게 말해 가족한테 돈 보내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났대. 뭔 간첩이 이렇게 허술해요? 제가 간첩이려도 정말 무슨 간첩이 이렇게 허술해요. 중국에 갔다 오는 걸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보낸다 하면은 그 북한에는 가족 자체가 우심을 사요. 왜냐하면 간첩이 북한에서 한국에 지금 임무받고 왔는데 돈을 몰래 북한 정부 몰래 돈을 가족들한테 보낸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여자는 어떤 유인에 의해서. 지금 왜 얘기하냐면 오늘 아침 신문에 기사 났지만 돈 배달 사고 났어요. 그게 중국 사람이 지금 돈 보내는 가정에 배달 사고 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건너갔는데 거기서 지금 납북이냐, 그러니까 납치냐, 자진 월북이냐라는데 저는 카드라 간에 추론을 한다면은 돈을 안 준 사람이 결국엔 임지연 씨 왔을 때 공안이나 이런 데다 신고해가지고 어차피 임지연 씨가 북한에 들어가버리면은 돈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너무 지금 언론에서 부각해가지고 키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그 임지연 씨가 방송에 나가서 그 한국을 까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많이 들어서 저도 화가 났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나쁘면 좋다, 나쁘고 좋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대통령 나쁘다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건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일단 방송에 만약에 내가 방송을 그런 얘기를 싫다 북한 한국이 좋다 이런 얘기하면 애당초 방송에 나가지도 못하거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아마 죽을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대 입장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안 되니까
그거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지연 씨 그 마음을. 지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시킨 대로 안 하면 정말 죽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리고 그거 지금 상태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얼굴 봤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안한 걸 보였어요. 사실 지금도 죽었을 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탈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는 언론에 나온 사람은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북한도 요즘 인권 문제, 세계에서 항상 인권 문제가 하도 되고 가지고 죽이지는 않을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약간은 마녀 사랑, 정치적 희생양으로 지금 그 여자가 매도되고 있는, 남북한에서 서로 솔직히 양쪽에서 다 그 여자는 지금 매도되고 있다. 이거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지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탈북자의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응. 저는 이슈가 되는 건 이해가 돼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고 안보 휴- 문제가 휴전 있으니, 중이죠. 네, 휴전 중이니까. 그리고 안보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임지연 씨가 나가서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방송 나가면 한국의 안보가 흔들리나요? 아니 이제 탈북자라면 흔들리죠. 왜냐면 탈북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다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탈북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제 제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간첩으로 위장해서 이제 오기 쉬운 방법이 탈북자라고. 그러면은 저는 그 합동 조사본부라는 일명 국정원이라는 그 조사 기관이 그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받아보셨죠? 네,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그렇게까지 허술한, 그러니까 어설픈 조사가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웬만하면 걸러져요. 제일 중요한 안타까운 거는 너무 정보기관을 신뢰 못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이게 지금 더 어떤 생각이면 이렇게 그 남한 사이가 임지연이라는 사람을 이슈화 시킴으로써 가장 이익을 보는 데는 어딜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일까요? 북한이죠.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방송도 다 폐지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침착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만약에 탈북민들이 나오는 방송이 폐지가 된다면 그 폐지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많이 취하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잘 봐야 되잖아요. 북한 정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정부고 그다음에 또 어떤 국내에 있는 어떤 뭐 단체나 어떤 세력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못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한국에 탈북자가 들어오는 거 싫은 거잖아요. 언론에 나가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되기를 가장 바라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고 가고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 가장 어찌 보면은 좋아하겠죠? 나이스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런 일을 갖다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부추길까요? 저도 그렇게까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왜 그렇게 하는지가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거 북한에 그 쉽게 말하면 그 수에 왜 말려두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황들을 가지고 추리 소설을 막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하는 게 수사 당국도 아니고 그걸 맞아요.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맞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에 자꾸 의혹이 퍼지고 또 네. 갈등이 조장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수사 당국의 입장은 지금 조사 중이다. 밝혀진 바가 없다. 사실 여부를 아직 모른다. 조사 중이다. 이거밖에 나오는 게 없는데 언론에서는 이미 뭐 어느 날은 간첩이 됐다가 어느 날은 납치가 됐다가 맞아요. 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 사회는 되게 분열되고 혼란하고, 관계 당국에서 밝힌 어떤 팩트가 아니고 언론에서 추리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듣고 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방송으로 뉴스로 내보내면은 여론이 형성되는 게 이제처럼 뭐 댓글도 그렇고 뭐 탈북자들은 다 간첩이다. 심지어는 뭐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맞아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점점 더 분열해지고 신뢰 못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걱정돼서. 그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통합이 어찌 보면 우리가 평화적으로 함께 살아가기엔 많은 이렇게 걸림돌들이 될 수 있겠다. 서로를 신뢰 못하니까.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긴 한데 그게 팩트가 아니면은 어떤 분열을 조장하는 거라면은 그것도 언론의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걸 좀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만약에 임지연 씨가 간첩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언론이 뱉어놓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 행태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탈북민으로서 탈북자들을 받지 말자, 세금 아깝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잔인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쵸. 잔인한. 그러니까
저는 제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일단은 솔직한 심정으로 좀 이렇게 서운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도. 네, 북한 주민으로서 산 기간보다 이제 앞으로 탈북민으로서 이 남한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살아가야 될 세월이 더 맞아요.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어떤 위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인지상정인지라 당연히 탈북민 분들 뭐 많이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전 국민적으로 국론에 붙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 국론에 붙여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국론에 붙여야 된다? 그냥 그렇게 와서 탈북민으로서 와서 어떤 뭐 임대주택을 받건 정착금을 받건 그런 것들을 받아서 지금 이만큼 지금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적응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그걸 못 받고 와서 산다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네. 제공하는 거지. 뭐 그들의 부귀영화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또. 건 또 아니죠. 저도 이제 간혹 이제 방송도 이제 뭐 출연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어떤 책임성이 없는 그런 댓글로 인해서 상처도 받은 적도 여러 번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임지연 씨 사건 때문에 많은 탈북자들이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정착한 탈북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주눅들어 있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근데 이 구조로 가는 거는 뭔가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 탈북자들 계속 오므로써 우리는 왜냐하면 솔직히 70년이란 우리나라 지금 그 분단을 겪었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영원한 분단이 되고 한국은 솔직히 작은 섬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북한으로도 갈 수 없고 결국에는 한국이라는 땅덩어리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탈북자들을 옴으로써 그 전통성과 그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한민족이고 하나의 국가였다는 걸 어찌 보면은 잘 연결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은 시야에서 이익적인 부분에서만 너무 보면은 너무 답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